그만하세요. 순간 모임 장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영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착했던 영애 씨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영애 씨는 자신도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영애 씨를 쳐다봤습니다.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영애 씨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영애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복지관 밖 계단에 주저앉은 영애 씨.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애 씨는 올해 71살.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외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죠. 내 아들만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년. 그런데 아직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배달 알바를 전전하다가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나오고 33세 아들은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 모임에 처음 나갔습니다. 모임 첫날 영희 씨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둥글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품위 있는 차림의 김 여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미숙이에요. 여기 온 지는 2년 됐어요. 네, 저는 박영희예요. 김 여사님은 친절했습니다. 차도 따라주고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줬죠. 좋은 분이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부장에서 이사로 올라갔대요. 42인데. 벌써 이사래요.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2의 이사. 우리 아들은 33세 백수인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예요. 지난주에도 비싼 한우를 사다 줬어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영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커녕 여자친구도 없는데 손주도 참 똑똑해요.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영애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희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모임은 계속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았고 집에만 있기는 답답했으니까요. 하지만 모임마다 김 여사님의 자식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의사예요. 강남에 병원 개업했는데 큰딸은 변호사예요. 큰 로펌에 다니는데 막내딸은 대학 교수예요. 35세 교수가 됐대요. 매번 영희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속이 좁은 건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면 자꾸 짜증이 났습니다. 취업은 언제 할 거야? 엄마,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 3년째 노력한다더니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 씨는 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러지? 그리고 오늘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희 씨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우리 큰아들이 미국 가기 전에 집을 사줬어요. 서울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요. 완전히 제 명의로요. 사람들이 와하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희생 좀 했죠. 그래도 이렇게 보답받으니까. 역시 자식 농사가 최고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애 씨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가 영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매번 자식 자랑만 하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영희 씨 진정해요. 진정요? 3개월 동안 들었어요. 저는요, 제 아들이 3년째 취업도 못했어요. 매일 면접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전 죽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사람들 표정 보면 몰라요. 영희 씨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못 오겠어요.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복지관 계단에 주저앉은 영희 씨.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김 여사님한테 왜 그랬지? 하지만 동시에 속은 좀 시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힘드셨나 봐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든 영희 씨. 계단 아래에 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품이 있는 차림의 어르신이었죠.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영희 씨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영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안에서. 예? 저도 복지관 이용자예요. 오늘 상담 신청하러 왔다가 복도에서 다 들렸어요. 영희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하시죠? 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희 씨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참았으면 충분히 참은 거예요. 영희 씨는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어르신이 영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화낸 상대가 잘못됐어요. 네? 영희 씨가 정말 화났어야 할 상대는 김 여사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화를 냈어야 하는데요? 어르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자신한테요. 제 자신한테요? 네, 영희 씨가 정말 화가 난 건 김 여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영희 씨 자신 때문이에요.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아들이 취업 못한 것도, 자꾸 비교하는 자신도, 남의 자식 자랑에 속상해하는 자신도 다 싫은 거죠.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김 여사님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여사님도 문제가 있긴 해요.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배려 없는 행동이죠. 하지만요, 영희 씨, 김 여사님이 아무리 자식 자랑을 해도 그게 영희 씨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왜 전 이렇게 힘든 거죠?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희 씨는 지금 아들의 취업 때문에 힘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아들 때문이죠. 정말요? 아들이 정말 불행한가요? 아들이 지금 아파요? 굶주리고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럼 영희 씨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영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가 힘든 진짜 이유는 아들의 실패가 영희 씨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영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희 씨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이 영희 씨의 전부였죠. 그래서 아들이 잘 되면 영희 씨도 성공한 것 같고,
아들이 못 되면 영희 씨도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영희 씨, 그건 착각이에요.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것이에요. 영희 씨의 것이 아니에요. 어르신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희 씨가 아들을 사랑으로 키운 건 맞아요. 그건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결과까지 영희 씨 책임이 아니에요. 영희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용서하세요. 어르신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죠.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책을 멈추세요. 영희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이 없어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영희 씨,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영희 씨는 아들을 학대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방치한 적은요? 굶긴 적은요? 절대 없어요. 맞아요. 영희 씨는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됐어요. 어르신이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된 건 영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영희 씨 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애들은 취업했잖아요. 그래요. 어떤 애들은 취업했죠. 어떤 애들은 재수 없이 떨어지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영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어르신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희 씨 아들이 정말 실패한 건가요? 아들이 건강하죠? 착하게 자랐죠? 범죄 저지르지 않았죠? 당연하죠. 그럼 됐어요. 아들이 건강하고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영희 씨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영희 씨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영희 씨,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아니에요. 김 여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 씨 말이 맞아요. 제가 배려가 없었어요. 김 여사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김 여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애 씨와 어르신은 놀라서 김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예? 제가 자식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사실은 저도 외롭고 불안해서 그랬어요. 영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 아들이 이사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봐요. 너무 바빠서.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한우 사온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1년에 한 번이에요. 평소에는 거의 연락도 안 해요. 손주 얼굴을 6개월째 못 봤어요. 며느리가 바쁘대요. 영상통화하자고 해도 다음에 하자고만 해요. 영애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아파트 사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도 뜸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 여사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바빠요. 하지만 엄마는 외로워요. 김 여사님. 저는 자식들이 잘 됐다는 걸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으니 나는 성공한 엄마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김 여사님이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이 진정되자 어르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힘드셨네요. 제 이야기도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대학 교수였어요. 정년퇴직한 지는 10년 됐죠. 딸이 하나 있는데 35살에 아직 미혼이에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딸이 결혼을 안 하겠대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볼 때마다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만나는 걸 피했어요. 다들 손주 자랑하는데 저만 손주가 없으니까요. 어르신도 네, 저도 여러분처럼 비교하고 창피해하고 우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제가 딸의 결혼을 원한 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요. 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어르신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계속 압박했어요. 그러다가 딸이 폭발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요. 아빠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았어요. 저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자존심을 사랑했던 거예요. 어르신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딸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결혼하든 안 하든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요. 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어르신은 영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아들의 인생은 아들 것이에요. 영희 씨는 영희 씨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김 여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자식들이 성공한 게 여사님 덕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여사님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사님은 여사님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영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영희 씨가 정말 바꾸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김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바꾸고 싶어요.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연습해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김 여사님 역할을 할게요. 영희 씨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연습해 봅시다. 네, 어르신이 김 여사님 흉내를 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영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잘 됐네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 씨,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네, 사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 여사님이 또 자식 자랑하시네.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반응은 짧게 하세요. 그러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영희 씨,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영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야.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좋으시겠어요.
그나저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우리 산책할까요? 어르신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면 돼요. 김 여사님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어르신이 이번엔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영희 씨도 영희 씨 이야기를 하세요.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영희 씨 자신의 이야기요. 제 이야기요? 저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희 씨가 요즘 뭐 하는지, 뭘 보는지, 그게 다 이야기예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영희 씨, 요즘 뭐 하세요? 드라마 보고. 바로 그거예요.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세요. 김 여사님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듣고 싶어요. 무슨 드라마예요? 눈물의 여왕이요. 정말 재미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어르신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 사람도 외로운 거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미리 생각하면 덜 상처받아요. 영애 씨와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짧게 반응하고 넘어가세요. 그러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진심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거예요. 셋째, 주제를 바꾸세요. 적당히 반응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세요. 넷째, 자신의 이야기도 하세요.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요. 다섯째, 어르신은 잠시 멈췄다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신을 돌본다는 게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든데. 제가 즐거워해도 되나요? 어르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영희 씨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해요. 영희 씨가 우울하면 아들도 짓눌려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행복해야 해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영애 씨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모임에 갈까 말까? 그날의 일이 떠올라 창피했지만 동시에 어르신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영애 씨는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 씨, 가장 먼저 반긴 건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다른 분들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희 씨, 괜찮으세요? 영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아니에요. 한 분이 영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을 못했죠. 영희 씨가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 맞다. 우리 큰아들이 미국 가기 전에 연락 왔는데 김 여사님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시작인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저분도 외로운 거야.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하세요. 김 여사님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길게 늘어놓지 않았어요.
영희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저 요즘 드라마 하나 보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있으세요? 아, 저 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변했습니다.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 이야기, 요리 이야기, 동네에서 본 것들. 사람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영희 씨 이야기는 참 재미있어요. 영희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도 변했습니다. 여전히 가끔 자식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처럼 길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주말에는 혼자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만의 즐거움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나 사실은 한 달 전에 취업했어. 뭐? 한 달 전에 작은 회사에 취업했어. 그런데 말 못했어. 왜?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았어. 그런 엄마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아들아, 그래서 차라리 취업 안 한 척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런데 요즘 엄마가 달라졌어. 밝아졌어.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았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요즘 엄마 정말 좋아 보여. 영희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짓눌렀구나. 아니야, 엄마. 이제는 알겠어. 내 인생은 내 거고 엄마 인생은 엄마 거라는 걸. 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때? 작은 회사지만 하는 일이 재미있어. 사람들도 좋고. 잘 됐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고마워, 엄마.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활발한 사람이 됐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줬습니다. 김 여사님과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수채화 교실을 다니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님이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영희 씨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자식들한테 덜 집착해요. 제 삶을 살아요. 저도 고마워요. 김 여사님 덕분에 제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한 새로운 회원이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할머니였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해요.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새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이번에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영희 씨와 김 여사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또 시작인가? 하지만 영희 씨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영희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의사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정숙 씨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집에 혼자 있기 답답해서요. 그러셨군요. 여기 오시길 잘하셨어요. 저희 모임 정말 좋거든요. 요즘 수채화도 같이 배우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요. 아, 정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김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요즘 눈물의 여왕 보세요? 모임은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김 여사님이 영희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희 씨 대단해요.
전혀 기분 안 나빠 보여요.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남의 자식이 잘 되든 말든 저랑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죠. 두 사람은 활짝 웃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복지관에서 모임 리더가 됐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분위기를 이끌었죠. 김 여사님과는 여전히 단짝 친구였습니다. 수채화 실력도 많이 늘어서 둘이 전시회도 열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엄마, 다음 주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 그래, 기다릴게. 영희 씨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든 말든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희 씨는 김 여사님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러게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영희 씨가 폭발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계속 힘들었겠죠. 김 여사님도 저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 복지관 계단에서 만났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 영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도 영희 씨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 김 여사님, 어르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시골에 내려가 있었어요. 딸이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도와주러 갔었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영희 씨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은 흐뭇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두 분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이 용기를 낸 거예요.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르신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두 분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희가요? 아, 네. 두 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영희 씨와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로부터 몇 달 후, 영희 씨와 김 여사님은 복지관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우리들의 이야기.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5명이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30대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해요. 저희 딸이 이혼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저희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1년 전까지는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아들 취업 때문에 죽을 것 같았죠. 사람들이 영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갈등, 폭발했던 그날, 어르신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했는걸요. 김 여사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 자랑으로 외로움을 달랬던 일, 영희 씨의 폭발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변화. 저도 변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모임은 매주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20명이 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변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취미를 찾았고, 어떤 사람은 자책을 멈췄습니다.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희 씨는 지금도 매주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변화해 갑니다. 김 여사님은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집착을 멈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어르신은 시골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 변화하겠다는 용기,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용기.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른의 지혜가 당신을 응원하며 더 많은 지혜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